네, 저기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네. 신제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신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요거를 신제품의 장점은 어떻게 돼요? 예, 첫 번째 그 기존 정치에 물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서로 상호 교환하는 등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방적으로 정치인 혼자서 강매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제품이라고 하면 구매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보다 좋은 신제품의 장점들을 알려내고 더 접촉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나중에 애프터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국민들이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의석을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딱히 시원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해낸 게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되고 민주당 먼저 반성을 해야 됩니다. 제주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도의원 다수, 국회의원 3명 다 민주당입니다. 도민들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실제 그 기대만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도민들은 지금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혼자 동분서주 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정치 체제, 정치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정치에 물들지 않고 패거리 정치하지 않는 새로운 신제품이 정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건 없는 대출 법률 요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체국이 대출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요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안으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예전에 저희들 대선 때 기본소득, 기본금융 얘기할 때 그때 기본금융 정책을 제가 일부 짰는데 그때 제가 찾아낸 게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이 요 얼마 전에도 4천억 정도를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우체국이 수익을 찾을 게 아니라 공공의 역할을 하는, 지금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법률로 강제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위태롭거나 힘들 때는 우리 세금으로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고금리로 돈잔치 하는 거는 시중은행들이고 지금 뭐 그 법률로 어떻게 강제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체국은 그 정부 산하기관이고 공공성을 강제낼 수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익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복지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그 우체국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노영동 기자회견에서 네. 오영훈 지사를 굉장히 축해세웠습니다. 축혀 세운 건 없는데. 그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네. 지금 도민을 뒷배로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정치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대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다 싸져가 비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꾼을 위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정치인이 필요한 건데 선거 때만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렇게 큰 세력들이 만약에 제주도의 공공의 역할을 했다면 그런 큰 단체나 조직들이 하다못해 플러깅이라도 매월 했다면 제주도 환경이 달라졌을 텐데 한 번도 결합하지 않다가 선거 때만 되면 결합해서 세과시를 하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뭐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뒷배라고 표현했던 내용은 다시 돌려 말하면 아까 제가 돌려 말씀드렸지만
정치꾼을 위한 제주도민이 아니라 제주도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인이 필요한, 이제는 좀 정치 문화를 좀 바꿔야 될 때가 됐다.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방식의 고장난 테이프처럼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 지나간 유행가가 계속 반복해서 선거 때만 되면 도민들한테 들렸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바꾸려면 시원하게 국민의힘을 바꿔보는 게 괜찮겠어요. 예, 그거는 뭐 다른, 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제주도가 산적한 문제 제일 큰 문제는 뭐라고? 저는 첫 번째도 마지막도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경제가 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빈곤한 저소득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버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뭐 미래 먹거리 뭐 하나만 주창하시기를. 아니, 저는 미래 먹거리는 이 향후에 공약으로 제가 하나씩 이제 그 제안을 해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아니 오늘을 견뎌야 내일이 있는 건데, 오늘을 견디는 게 저는 복지의 기본적인, 그리고 공공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금융은 잠깐 숨통을 트이는 거지만 내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제주도 내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시중 은행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중앙에 본점을 두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제주도 서민들의 소비가 그 이익들이 중앙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내는 방안들을 먼저 찾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경제가, 그러니까 지역 화폐 활성화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저는 제주도민의 숫자가 단순하게 70만 정도라고 보지 않고 1,500만으로 계산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1년에 대충 1,500만 정도가 온다고 보면 그 경제 규모가 작지 않은데 그게 다 제주도에 남지 않고 그 이익들이 다 중앙으로 새어나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단도리를 하고 좀 순으름 경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에서 지금 가장 제주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데 1,300만 지금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잖아요. 네. 그리고 일본으로 우리나라가 1등이잖아 가는 게. 네. 그럼 제주가 이게 몇 년 동안 더 망가질 건데 네.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 경제부터 이게 다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어찌됐든 그 가장 기본적인 근간이 됐던 게 저는 정부 지원이었다라고 봅니다. 지방 교부금부터 시작해서. 근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 소외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아와야 될 예산들조차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제주도의 어려운 환경이나 이런 소리들, 이런 아우성들이 지금 중앙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또한 정치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만 제대로 돌아오더라도, 그리고 밖으로 새나가는 걸 막으면 최소한 아주 풍족하진 않더라도 공공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 소외의 문제도 이게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지역 소외가 정말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원희룡 장관이 할 때 그렇게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토부와 환경부에 자료를 내놔라, 자료가 정상적으로 검토가, 그러니까 자료가 작성이 된 것이냐, 제대로 용역이 된 것이냐를 요구했는데, 제주도 제2공항 근 7조 원이 들어가는, 그거의 10배가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막대한 사업인데 국토부와 환경부의 자료 요구조차, 한 장의 자료 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민들이 갈등을 걱정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떳떳하게 자료 요청을 하고 그 자료가 정말로 정확하고 타당하다면 제2공항 갈등이 있겠습니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제2공항. 그런데 그게 엉터리고 숨기고 무엇인가 미심쩍고, 또 환경부는 환경부대로 이상한 조건 걸고, 그런 문제들이 그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지고 철저하게 감사를 국회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공항 반대라는 문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재검토해서 아직 시간은 많다. 시간은 많으니 처음부터 재검토해서 차곡차곡 도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해. 지금은 제2공항 얘기가 나오면 진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찬성파냐 반대파냐로 내용과 무관하게. 그래서 술 마시다가도 찬성 그러면 나 말 안 해. 반대 나 말 안 해. 대화가 끊기지 않습니까?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2공항 문제가 지금 그 공청회까지 해서 뭐 팽팽하게 그냥 뭐 찬반 의견들 거의 이제 같은 맥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보님께서 이제 제2공항 문제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약 이제 국회에 입성을 하게 되면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니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지금 고시 절차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기조가 되는 기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정말 타당하게 그 다음에 합리적으로 제대로 된 것인지 검토를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감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 뭐 공청회까지 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 마지막에 여론조사에서 저는 반대가 우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이러저러한 말 안 되는 논리로 다시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원희룡 지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도민들을 기본적으로 무시하는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 행정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가 그때 영리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다 끝나고 반대가 압도적으로 우세했는데 조건을 걸면서 다시 원희룡 지사는 조건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론화조사위원회를 지사가 꾸렸는데 지사가 꾸리지 말았었든가 꾸렸으면 그거를 따르든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저희들 그때 백서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백서를 발간한 이유조차 없다. 그래서 모든 공론화조사위원들이 상당히 그때 화가 났었고 기자회견도 했고 저는 칼럼도 그거에 관해서 쓰고 어떻게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 자체가 뭐 이미 서울의 봄이 1200만을 넘길 정도로 지금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암울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어떤 체제와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후보 등록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메시지는 어찌됐든 서민 생활, 그다음 사회적 약자들의 아우성들이 밖으로 좀 더 크게 나가게 하려면 맨날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치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이 아우성 치고 있지만 그게 밖으로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조금 더 큰 몸짓으로 저항을 하겠다라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서민 경제의 숨통을 최소한 숨통만이라도 뭐 잘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숨통만이라도 튀어서 오늘을 버텨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대안으로 우체국금융을 꺼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메인인 저의 메시지인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전에는 그 대통령을 하게 되면서 경선 자체를 못했잖아요. 네. 4년 전에 출마하셨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그런 전략부처를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경선이 치러지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 다른 부분을 현역위원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경쟁을 하게 될 텐데 경선에서 이 신제품 얘기 말고 차별화해서 이렇게 그 필승 전략으로 이렇게 내세우는 빛이라면 그런 좀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시대 대전환이 그러니까
뭐 시대 대전환이라고 보면 이제 상당히 길게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정치가 아까 그 회견 내용에도 계속 강조했지만 물론 뭐 국민의힘도 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서민 중심의 서민 경제를 축으로 지역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야 된다. 그래서 서민 삶과 서민 경제를 모든 축으로 삼겠다. 서민의 벗이 되겠다. 기득권의 벗으로 선거를 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래서 뭐 얼마나 도민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그 고장난 라디오 반복되는 그런 인물들보다 좀 새로운 인물로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그러니까 구조적인 고민을 하는 새로운 정치 구조를 고민하는 그런 후보도 다시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제 향후 이제 제주도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방법, 그러니까 뭐 정책 공약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제 뭐 교육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도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앞으로 얘기하는 또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뭐 상가 임대료 인하 네. 기억이 났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 서민분들 들고 나오셨거든요. 네. 앞으로 2호3호 공약도 뭐 서민들을 위한 그런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뭐 저기 뭐 여백이 한 줄만이라도 있으면 지금 그 윤석열 신 검찰 독재는 어찌됐든 주기 종식을 시켜야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새로 정비할 수 있는 퇴행하는 역사를 좀 앞으로 또 최소한 후퇴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전진은 못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한 번 더 민주당의 기대를 해주시고 기존 그 180석 몰아줬던 사람들 말고 좀 가서 잘 싸우고 좀 올바른 소리하고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을 선택해서 그 요즘 서울에 보면 하면 신군부 독재 아닙니까? 지금은 신검찰 독재를 맞서서 부술 수 있는 것이 신제품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 제가 자꾸 신신 줄 아는데 저는 문현태. 예, 그러면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